남편과 만나 짧은 연애 후 결혼하여 우리를 닮은 딸아이를 낳고 여느 가정처럼 오순도순 보내던 일상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은 이혼했고 이후 엄마와는 연락이 두절되어 잊고 살던 중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만 갑자기 나타나 엄마 노릇을 한다며 나의 결혼식까지 맡아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열심히 모은 돈을 엄마에게 결혼식 비용으로 맡겼고 결혼식을 치른 후 워킹맘으로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던 중 어느 날부터 엄마를 찾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 결혼식을 들먹이며 모든 혼수가 외상이고 갚지 않아 빚으로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의문이 들었지만 그 당시 식당을 했던 엄마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 내가 준 결혼 자금을 썼고 바로 갚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 갚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고 우리 부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믿었던 남편과 나는 각자의 명의로 이곳저곳 대출을 받아 외상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 선택은 20년을 넘게 나와 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휴대폰 판매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무하던 휴대폰 판매점이 매우 잘 되는 것을 보고 남편을 설득하여 휴대폰 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픈 후 몇 달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들떠있던 사이 엄만 내 사업장을 이용하여 우리를 설득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잘 되던 장사가 몇 달이 지나니 매출이 급감하였고 저흰 그제야 금전적 상황을 돌아보며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엄마의 모든 금전적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엄만 내 인감도장마저 훔쳐 저축은행과 사채일까지 손을 댔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대출이 성행했던 시기여서 대출이 쉬웠고 엄만 그 부분을 이용하였습니다.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채무자와 보증인이 되어 이것저것 추가로 빚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장사도 엄마의 장사도 내리막길에 접어들었고 수입이 없자 심각한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둘째를 임신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금전 압박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어 아이를 잃었고 설상가상 모시고 있던 시할머니는 치매를 앓아 내가 병수발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하루하루 나는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빚을 조금씩 갚는 것처럼 보이던 엄마는 어느 날 연락을 끊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 무렵 우리 가족은 은행과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려 단 하루도 발 뻗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구의 어느 병원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무연고자는 바로 의식불명 상태의 엄마였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로 무연고자가 되어 벌거벗고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엄마는 돌아가셨고 나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사망 이후 엄마의 빚은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우리 부부는 우리의 남은 빚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남편 명의의 빚을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빚이 있는 상태로 죽는다면 내 딸에게 나는 죽은 엄마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걸 각성하게 되었고 그건 너무 끔찍하고 용서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예약을 하였고 상담을 받아 채무 조정 확정이 되어 현재까지 변제 중입니다. 처음 상담 때부터 모든 과정들을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진심을 담아 응대해 주셨고 빚이 있고 신용불량이라는 것만으로 주눅 들고 자신감이 없던 나에게 공감과 조언을 해주시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는 아주 조그만 식당을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통장도 만들고 신용카드도 발급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내 딸에게 떳떳한 엄마입니다. 5억 가까이 되는 빚은 갚아도 끝이 없었고 희망이라고는 없던 우리 부부에게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 표현해도 될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보다 빚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을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꼭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희망과 미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회는 나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